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농구 방송 이리농구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루키드 바스켓의 이동환 기자고요. 예, 스포츠조선 유동혁입니다. 예. 인트로를 맡겨놨더니만 처음부터 네. 무슨 뭐 개드립이야. 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이렇게 자만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요즘에 네. 사실 이게 뭐 최근까지는 주변에선 반응이 뜨겁다 이런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 구독자 1000명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와우. 네, 예. 박수 한번 쳐도 이게 또 신세대 진행 방식이거든요. 박수 치고 시작하는. 예. 신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 중간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뭐 최근에 2주에 KBL 룸앤 팩트 1, 2부를 진짜 나눠서 했는데 지난주 뭐 반응도 굉장히 괜찮았고 뭐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저희는 힘이 납니다. 예, 저는 사실은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볼 수 있는. 네네. 예, 뭐 이제 네이버 TV와 유튜브.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다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댓글이 그렇죠. 워낙 많이 달려서. 예. 내가 볼 때는 이제 방심하는 거야? 이제 건방져진 거예요? 이제 그거를 네. 디딤돌로 삼아서 더 높이 날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 너무 건방진가요? 그게 아니고 말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잘해.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일부 반응 중에 네. 이동환 기자가 이리농구에서 너무 착한 척한다. 맞아. 그 댓글 있었어요. 네, 네.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 이런 네, 얘기가 네. 있어서 네. 더 약간 버릇없는 조금 네. 컨셉을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컨셉은 그냥 우리 그 네. 애청자 여러분들이 단박에 알아요. 그 자연스럽게 해야 돼. 그쵸. 예. 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다가 지금 다들 통나서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2주의 KBL 룸앤 팩트 1부 순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DB, 삼성, 모비스, KGC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자, 그럼 일단 지난주 핫했던 우리 KT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예. 사실 KT가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이대성 오퍼에 대한 생각이 있고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주에 진행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일단 오퍼를 내기로 거의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지금 네. 사실 이제 서동철 감독의 이게 이제 좀 의견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드 보강이 메인이고요. 저희가 네.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플랜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고 이거를 이제 구단 좀 수뇌부에 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중에서 당연히 플랜 A는 아무래도 저 이대성일 가능성이 높고 네. 이제 어떤 KT 쪽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여전히 좀 자제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상 좀 이제 이대성을 A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드 영입을 좀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KT가 이대성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KT가 추진을 했고 그게 이제 단장선을 거쳐서 고위수뇌부 사장선으로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이대성과 아마 5월 1일부터 접촉을 할 것이고 또 어떤 그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를 하면서 오퍼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대성이 어디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협상을 해봐야 되고 그렇죠. 또 다른 이제 예. 그 컨텐더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봐야겠지만 KT가 일단 이대성 영입을 1순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또 네, 이제 네. 매주 찾아오는 타임. 전화 타임. 네, 텔레폰 타임. 그렇죠. 네. 제가 텔레폰 이제 타임. 또 이동혁 기자 역할을 하면 네네네. 되네요. 예. KT에 또 최현준 단장 있는데 뭐 그분은 저하고 뭐 10년 넘게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왜 그 KTF 예. 시절부터 쭉 계셨던 그런 분이셔서 예. 뭐 동네 형 같아요 사실. 그렇군요. 그러면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예.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동혁이 형. 동혁이 형이라고 그랬죠. 동혁이 형. 예. 다름이 아니라 지금 KT가 좀 예. 뜨겁던데 뭐 네. 이대성이라든지 이런 네. 얘기들이 있던데 단장님 혹시 뭐 좀 얘기하실 거 있나요? 예. 그거는 밝히면 안 되는데 진짜. 근데 우리 뭐 예. 우리 서 감독님도 원하고 뭐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대성이 그래도 좀 이제 대연데 이제 좀 자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돈이 문제죠. 뭐 돈이 문제인데 우리는 최대한 이렇게 해주고 뭐 이대성 선수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잘 이렇게 해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좀 도와줘요.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뭐 이제 KT 사실 샐러리 캡 엄청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그래요? 금액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동혁이 형 죽겠어. 그래서 진짜 그래서 좀 쓰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얘기 못하지. 여기까지. 네네네. 금액은 아무래도 경쟁을 통해서 또 나오는 거라서 이게 또 알려지면은 엄청 민감한 문제죠. 사실. 그렇죠. 저도 예. 이제 그냥 한번 무문간 찔러나 본다고 질문을 던져봤는데 뭐 역시나 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연봉 분석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팀 연봉 분석을. 근데 이제 KT가 나올 수 있는 금액이 6억 원 안팎 정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최대한 이제 지었지 않으면.
조금 무리한다 그러면 한 6억 5천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대성 선수하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아마 뭐 가격이 같은 결정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갖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 이제 KT 전략 협상은 뭐 몇 가지 있지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10개 구단들이 다 비슷할 텐데, 그러니까 이대성 선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모든 FA 선수들이 뭐 맞는 팀에 가야 된다. 내가 더 많이 뛸 수 있는 팀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개구랍니다. 네. 돈이죠, 사실. 그쵸. 일단 FA는 기본은 그러니까. 돈이니까. 아니 이동현 기자가 생각을 해봐요. 이동현 기자 네. 농구 기자야. 네. 아 농구 기자지. 참. 농구 선수야. 이 팩트를 그걸 가져가시네요. 미안해. 예. 농구 선수예요. 농구 선수인데 너무 잘했어, 진짜. 너무 예. 잘해가지고 내가 이제 시장을 나가야 돼. 그럼 FA 되면 뭘 우선시할 거예요? 일단 당연히 얼마를 제시하느냐. 이게 메인이죠. 무조건이죠, 무조건. 저는 가족의 행복입니다. 절제적으로 돈에 미치는 기준으로. 농담이죠. 실제로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리고 프로니까 FA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돈을 얼마나 제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에 사실 판가름 나는 절대적인 기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물론 거기에서 돈 플러스 어떤 팀에서 뛰느냐 또 얼마나 많이 뛸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겠죠. 한 10% 정도. 근데 이대성 선수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돈이 한 70%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한 30%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좀 더 잘 뛸 수 있는 곳 그리고 자기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곳 뭐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원화에서 좀 이렇게 KT가 좀 그 영입 그 전략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금액적인 부분 말씀하셨지만 KT가 사실은 그런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셀러리캡 정리가 당연히 필요한데 네. 이와 관련 사실은 구체적인 선수들의 이름은 언급이 되진 않고 있지만 네. 이제 몇몇 좀 고액 연봉자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기준으로 좀 활약이 좀 기대 못 미쳤던 몇몇 선수들의 어떤 연봉을 어느 정도 조정하면서 셀러리캡 예우분을 최대한 확보한다. 약간 이런 쪽으로 플랜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최은준 단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 내부에 있는 선수들 사실은 뭐 심적으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성 선수가 들어왔을 때 좀 더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깎지 않고 그 이대성을 데리고 오면 이제 팀의 조화도 잘 되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어떤 그 FA를 데리고 올 때 어떤 기본적인 베이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DB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DB 이상범 감독 재계약이 뭐 이제 발표가 아직 미뤄지고 있는데 아마 뭐 진짜 조만간에 되겠죠.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첫 방송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오늘 1부 녹화를 하면은 네. 보통 이제 저희가 바로 나가잖아요. 그날 저녁에. 그렇죠. 월요일 날 녹화를 하고 밤에 나가죠. 예, 근데 제작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작진 저희가 늘 이제 제작진 이제 꾸짖고 구박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 오늘도 조시계를 눌렀어. 조시계가 뭐가 필요했어요, 우리 방송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15분 지킬 것 같아요? 저희가 힘든 거 알지만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상원 감독의 어떤 재계약 발표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 방송 2부 나가는 화요일, 2부 나갈 예정인 화요일이나 이제 혹은 그 다음 날 수요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화요일에 이상원 감독이 한번 이제 DB 구단 쪽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미팅 마지막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쯤에 발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범 감독은 4년 재계약이 유력하고요. 그리고 뭐 연봉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뭐 협상이 거의 이제 다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뭐 감독 연봉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쵸, 근데 뭐 그렇게 대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비판해봤자 뭐 합니까? 구단들이 지켜주질 않는데 내년부터 좀 지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A 관련해가지고 좀 상황 변화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윤호영, 김민구, 김현호, 김태술, 김창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김창모 선수는 타 팀에서도 인기가 좀 있는 그런 편이고 그리고 뭐 김민구 선수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모비스 쪽에 아마 오퍼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김현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한 팀, 두 팀 정도 이렇게 오퍼가 들어올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근데 윤호영 선수는 지금 그런 부분은 없죠. 네, 그렇죠. 윤호영 선수는 외부에서 어떤 특별히 큰 관심을 보이면 이런 쪽은 없어서 지금 이제 윤호영 선수와 DB 구단 간의 어떤 조율만 끝나면은 사실은 재계약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고 다만 이제 이 김현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기 많다고 한 3명 있었잖아요. 뭐 이제
LG 유병훈, 네. 그리고 DB 김현호, KCC 최승우. 근데 김현호가 지금 이제 조금 약간 DB 입장에서 좀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1년 계약했었고 1억 원을 받았었는데 그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사이에 나오는 이제 금액을 오퍼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DB 입장에서는 김현호 선수에 대해 연봉을 좀 올려줄 생각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선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김현호 선수가 잘 선택을 갖다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뭐 지난 방송에 얘기했던 것처럼 김민구 선수는 이제 모비스 쪽이 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DB하고 일단 김민구 선수하고 얘기 그리고 모비스하고 얘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 주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 날 이제 FA 공식 개시일 아닙니까? 그쵸. 그 전 일주일은 기본적으로 폭풍 전에 어떤 고요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단들이 말조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눈치 작전이 아주 극도에 달하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 방송 다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5월 1일 날 한번 봅시다. 그렇죠. 네. 5월 1일 첫 미팅이 시작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팀으로 이제 삼성인데 삼성이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났죠. 이상민 감독 2년 재계약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온전한 2년 재계약이 아니라 1+1.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삼성 입장에서 계약 연장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계약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1+1 계약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2+1, 1+1 사실 많은데 좋은 것 같지 않은 게 일단 감독 물론 이상민 감독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집권을 한 상태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1+1 계약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기본적으로 감독에 대해서 이제 그 팀을 맡겨놨으면 2년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뭐 최소 3년 정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1+1 계약은 그렇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외부 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민 감독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삼성에서 뭐 어느 정도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외부 FA 영입의 어떤 방향성이 뭘까? 사실 이게 저희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좀 이미 소문이 많이 나갔지만 이제 가드 쪽에 어떤 영입이 일단은 좀 1순위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외부에서 가드 한 명 영입하는 동시에 이제 내부에서는 이관희 선수는 이제 재계약 가닥 잡고 있다. 저희가 늘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관희 선수도 이제 삼성 잔류를 좀 이제 많이 희망을 하고 있고 사실 이관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일본에서도 좀 어느 정도 수준의 오퍼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도 좀 오퍼가 있었다고 해요. 다만 이제 본인은 이게 좀 고려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페이크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이제 FA 계약 대상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기가 이제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강조를 해야 몸값도 올라가고 뭐 구단하고 협상에서도 우위를 갖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일본에 간다 그러면 이관희 선수가 지금 연봉을 갖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쵸. 저 쉽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때 이제 이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최대한 3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예전에 아주 예전에 뭐 방성윤 선수가 사실은 뭐 미국에 가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몸값 튀기기였어요. 네, 그렇죠. 어떤 이제 해외 진출서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물론 방송현 선수는 거기에서 NBA를 진지하게 도전을 하면서 또 한 번 이제 트라이 갖다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의도는 깔고 있다. 뭐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재계약 문제가 이게 미네라스. 예, 지난 시즌 막판에 이제 굉장히 폼이 많이 올라와서 사실 삼성의 막판 추격 어떤 그런 기대를 하게 했던 외국 선수인데 이제 좀 확인해 보니까 미네라스 같은 경우 좀 재계약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재계약 가능성을 수치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느끼기엔 20%에서 한 30% 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이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실 삼성이 국내 빅맨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준일이 지난 시즌 부상을 당해서 가뜩이나 좀 부정적인 상황 바뀌었는데 지금 김준일이 지난 시즌에 어깨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어깨 부상이 탈고 부상이었는데 수술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한 번 더 그 부위를 다치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 네네.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네라스를 그대로 간다고 봤을 때 김준일을 센터로 써야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 선수의 매치업이 잦아지고 부상 그렇죠. 위험이 높아지니까 김준일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미네라스 계약은 조금 부정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잘한다. 예.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확실한 빅맨이 있는 팀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두 가지죠. 만능 포워드형 용병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센터를 한 명 더 데려와서 산성을 만들 것인가. 그렇죠. 두 가지인데,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만능 포워드를 갖다 데리고 오면 그 토종 센터가 내구성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 팀은 우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근한 예로 KGC에 오세근 선수 있을 때 그 포워드형 연병들 테스트했다가 사실은 뭐 안 좋았잖아요. 그쵸. 오세근 선수 부상도 계속 당하고 그게 이제 오세근 선수 부상 당한 것도 뭐 내구성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센터하고의 매치업이 빌번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력적 부담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상 위험도의 증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김준희 선수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네스 선수의 재계약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삼성이 다시 정통 센터를 데리고 오면서 클래식한 농구로 좀 더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삼성 지금 장민국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은근히 인기가 쭈쭈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민국 선수가 올 시즌에 뭐 삼성에서 좋은 역할을 했었고 이미도 포워드에 이제 3점 슛을 갖춘 선수 아닙니까? 물론 이제 자기 개인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뭐 돌파나 슈팅을 하는 그런 정확성은 좀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이메다 포워드의 슈팅 능력을 갖췄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날아 들어가면서 잡는 이제 리바운드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민국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쏠쏠한 FA로 지금 부상을 좀 하고 있고 몇몇 팀들이 장민국 선수에 대해서 관심도를 표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뭐 구단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지방에 하나, 지방에 하나, 그리고 수도권에 하나. 그리고 거기에 감춰진 한두 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비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비스는 역시 이 가드 보강이 좀 이슈잖아요. 그 지난주에 이제 김민구 선수 보강이 사실 1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서명진, 김세창 외에는 포인트 가드가 없기 때문에 그쵸. 유지학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서명진, 김세창이 뭐 서명진은 특히 키워볼 만한 그런 포인트 가드이긴 하지만 이 둘 가지고 포인트 가드진을 끓이기에는 시즌에서는 역부족이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오리온의 이현민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나이가 좀 든 선수들 좀 데리고 오는 거는 살짝 좀 이렇게 팀 매치가 안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보면 모비스가 사실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의 풀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근데 모비스는 지금 연봉 분석을 해보면 지금 팀 샐러리가 의외로 좀 남아요. 아무래도 양동 선수 은퇴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오영준도 은퇴를 하고요. 박경상도 지금 재계약 가능성이 좀 반반인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손홍준, 남영길, 천재민, 최지훈 선수 이렇게 있는데 재계약이 그렇게 뭐 긍정적이진 않고요. 김수찬 정도 잡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좀 의외로 많이 남기 때문에 의외로 뭐 유병우는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갖다 드렸죠. 그러니까 뭐 김현호라든가 또는 뭐 김지한은 쉽지가 않은데 보상이어서 쉽지가 않은데 아니면 깜짝 트레이드를 통해서 연봉이 좀 되는 선수를 갖다 데리고 온다든가 하는 요런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상.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모비스는 여전히 리빌딩을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아무리 유지하기여도. 그쵸. 아무리 유지하기 사실 모비스의 문제가 뭐냐면 팀 효율이 너무 극대화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적극적으로 안 해요 생각보다. 저는 이건 모비스의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런 문화가 연봉 문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 김상규 좀 오버페이를 했을 때 그 꼬라지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근데 요거는 좀 모비스가 살짝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GC를 한번 KGC는 패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정말 티끌도 없습니까? 티끌도 없어요. 여기는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FA 협상 때 박형철 기수모 정도 잡겠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만약에 우리가 손을 탄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팀의 타 팀에 손을 타게 되면 또 다른 선수들 이렇게 로스터 채우기 위해서 데리고 그만큼 행복한 구단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기본적인 뎁스 자체가 워낙 두터우니까. 포지션별로 별로 뭐 구멍이 없어요. 뭐 한간에는 뭐 양희종 선수가 조금 노쇠하면 거기 포워드진이 약간 좀 부족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문성곤도 있고 뭐 타 팀에 비해서는 굉장히 풍족하고 오세근도 뭐 부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인 선수만 잘 뽑으면 우승권입니다. 그러면 관건은 좀 이제 내부에 있는 선수들의 어떤 연봉 조정을 어떻게 좀 해가느냐 이거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KGC는 가만 놔두고 있어요.
FA 때는 방을 놔뒀다가 연봉 때 한번 예, 제가 아주 낱낱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일단 KBL 루만 팩트 일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뭐 항상 많이 지지를 해주시는데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